자유한국당으로 갈까요? 여기 이제 꿀잼 꿀잼 미한당 공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진짜 살다가 이런 웃기는 경우는 처음 보지 않아요? 미래한국당의 지금 공천이 어디까지 왔냐면 사실은 미래한국당의 공병호라고 공관위원장이 사실 꼴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주도한 사람은 한성규하고 공병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한성규는 아마 술 마시느라고요. 공위원장이 알아서 하세요 했을 것 같아요. 네, 한성규 의원이 술을 줄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술을 줄여가지고 아니 잠깐만 맑은 정신이 돌아와서 소주 10병 먹던 거를 5병으로 줄인 건 줄인 거지. 줄인 거죠. 그러니까 좋아. 예, 맑은 정신이 돌아와서 아 내가 내 밥그릇을 이렇게 차면 안 되는구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거기다가 중진 의원으로서 카리스마가 아직 나한테 남아 있구나라는 걸 뒤늦게 자각해가지고 공병호 의원이 이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칸막이가 돼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쁜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건 지금 그 상황이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한번 내가 읽어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설마 저럴 줄 몰랐다. 그래서 황교안 말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요. 조만간 제2의 비례당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요, 진짜 골 때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황교안 머릿속에 선관위는 동사무소처럼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지가 그냥 민원 서류 내면 다 통과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름은 이런 거예요. 흐름은 이런 거라고. 미래통합당 쪽에서 제2의 비례정당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날짜가 엄청 촉박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도 똑같은 거야. 복잡한 그 촉박한 시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방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니들 정 이러면 다른 정당 또 만든다? 못 만들 것도 없지 사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미래한국당에 있는 서류 싹 가져와가지고 당명만 바꿔서 그대로 제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추인하는 기관은 최고위원들이잖아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땅땅땅 찍으면 그 공천이 통과되는데 한번 반려를 했어 공관위에다가. 근데 공관위에서는 지금 고칠 게 없다. 이 처음에 공병호의 생각이었고요. 지금은 20석 정도 숫자 중에 한 5석은 바꿀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윤주경, 윤병길 의사, 뭐 증선년지 외선년지 그 양반을 당선 가능 순번에 넣어주는 것이 첫 번째고 나머지 몇 사람 등은 교체가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데 끝까지 공병호가 버팅겨야 돼요. 나는 공천을 사심없이 했다라고 버팅기면서 이거 있잖아요.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관계가 공관위의 이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최고위에서 한번 반려는 할 수 있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와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정당은 대부분 그래요. 공관위에서 아니 문제 없는데 하고 다시 올려보내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병호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정당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병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호랑이 없는 고래는 토끼가 스승이라고. 네. 지금 지가 있는 골짜기에는 호랑이가 지금 술 취해 있으니까 지가 대장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뭐 보수 여당 역사상 최초로 뭐 최고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겠죠. 지금까지 그쪽 동네에서 그렇게 혼자서 전행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널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때 그 공병호가 처음이었으니까는 당연히 그렇겠죠. 공병호가 얼마나 골통이냐면요. 가장 큰 실수는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인선한 것이다. 호연직이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근데 저쪽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에 공개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상태에서 급조된 정당이다 보니까 좀 이미지 센 놈. 눈치껏 알아서 해주겠지 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보낸 미통당에서 보낸 이 후보들을 사실상 거의 배척하는 형태라고 하면 나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공관위원장을 일단 잘못 인정한 거지. 한성교도 마찬가지고 또 뭐 분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한성교가 미통당에서 당한 서름을 지금 한풀이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난 최악의 상황은 얘네들이 비례 정당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역대급 코미디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뭔가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다고 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논쟁인 거예요. 사실상 전체 선거판에 막 아젠다 세팅해야 되고 지역구 막 뭐 이슈 파이팅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이 지지자들 상황이 지금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이런 문제로 싸우면 전선이 지들끼리 싸우는 모양새가 되면 지지자들이 흩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런 논란을 갖고 그냥 꿀잼 각 뭐 팝콘 각 이렇게 얘기 설명하는 건 두 번째 이야기고 우리는 재밌지만 지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미친놈들이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야. 네.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투표의 응집력 떨어지고 투표 욕구가 떨어지고 하는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번 사태는 민경욱 또 그 차명진 이런 공천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선거 이제 본 게임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큰 이슈예요. 저것들이 아마 쟤네들 그 선거를 망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뭐 딱 중요한 건 아닌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런 논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건지 알고 있을까? 스스로 느끼고 있을까 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말로 보면 뭐 제2 비례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그거는 뻥하고 그치? 사실은 자기 정치력으로 조정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그러질 경우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둘이 동시에 받는 데미지가 얼마나 크고 거기다가 자기 지역구 선거에까지 지금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고비인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근데 사람인 이상 아까 제가 그 정의당 논란 또 뭐 비례 정당들 논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거라니까 사람인 이상 이 작은 파이 안에서 지지고 볶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큰 판이 안 보여. 그 큰 판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황교안이 종로에서 열심히 인사하고 있어. 근데 한성규가 말을 안 들어. 그 기자가 와서 종로의 비전이 뭡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야. 한성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 거기에 감정이 휩싸이게 되고 그쪽에서 좋은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성규와의 불화 같은 것들이 언론에 나고 그런 것들이 부정적 이미지로 비치고 선거의 어떤 그 전투력을 확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 자체를 현명하게 하려면 상대방의 분란은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우리 쪽 분란은 최대한 줄이는 거야. 근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일부 지지자들이 몰려다니면서 계속 지지고 볶잖아요. 그 선거판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우리만 옳다는 지금 버려야 될 가장 나쁜 요소라고. 우리는 깨시민이고 민주시민이잖아. 걔들이랑 같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만 그 지금 제2 정당을 창당한다는 거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아니 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넣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창당을 하는 게 좋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린다고요. 저희는 번개처럼 해드립니다. 잠깐만 그 시민을 위하여다가 그 플랫폼에다가 한 30번 뒤로 좀 넣어주면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또 수익 모델을 하나 훌륭한데? 만들어주네. 야 진짜 아무튼 이게 아니 생각해봐. 한성규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 사무총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당에 기반이 없다 보니까 친박으로 대표되는 사람 중에 한성규를 사무총장으로 일단 임명을 합니다. 한성규는 맨날 술 처먹고 다녔지. 전원에 의하면. 예, 그렇다고 합디다. 아. 예. 그런데 사실 당 사무처라고 하는 것이 황교안의 이 총리 시절 측근들 꽂아넣기를 해서 사무총장은 무시됐죠. 사무총장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공당에서는 사실상 대장이에요. 그 대표이사잖아요. 당 대표의 오른팔이고 그 정당이 공식 등록할 때 이름을 쓰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으로 그렇지. 치면은 대표이사가 사무총장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되게 집안에서 왜 저 빚 많은 남편들이 사업자를 마누라 이름으로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황교안 측근들한테 개무시를 당하다가 사고를 치죠. 막말 논란, 갑질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결국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만둬요. 그리고 불출마까지 나중에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성규가 예상되거니와 황교안 측근들로부터 종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이 부담되니까 사무총장 그만두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런 감정이 쌓여있던 사람이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한국당의 당 대표로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성교가 이런 정도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최소 한성교는 황교안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황교안이 정치력이 없다고 하는 건 가장 리스크가 큰 사람을 그쪽에 보내면서 내 마음껏 복심처럼 해주겠지 했는데 정반대로 말하면 한성교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타고난 자질 자체가 그러니까 살아온 과정 궤적 자체가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치의 DNA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선교를 임명했을 때 자기가 예수님 믿듯이 내가 나를 임명해준 박근혜님 믿고 충성했듯이 한선교도 나한테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임명하고 지금까지 절차를 밟아온 거죠. 근데 정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본능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내 걸 놓치지는 않는다. 내가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놓치지 않는다는 그 정치인 특유의 그 전투력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황교안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지. 이게 내가 당대표니까 당대표가 아닌 아래 것들은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지라는 이런 전제 자체 자기만의 세계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생각이 오늘 갑자기 벼락을 맞아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완전히 미래 통합당을 망쳐버려야지 하고 작심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사적인 감정들이 다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그 당에서 순위가 몇 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한 순번이 있는데 알아서 해주겠지 했다가 제대로 뒤통수 맞은 케이스라고 일단 보고요. 근데 지금 이 위성 정당이 미래 한국당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구 공천은 더 큰 문제지. 사실 이슈가 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역구에 있는 의석이 253석이죠. 근데 지금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한 상황이에요. 지지고 볶다가. 근데 지금 공관위원장보다 더 꼴통이 하나 있죠. 부위원장 이석연. 이 사람은 지금 절대 우리의 공천을 바꿀 생각이 없다 정도 그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당의 지역구 공천하는 관리도 뭔가 개판 엉망이고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한성균 저지를 하고 있으니 당의 응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더 있어?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지. 빈정거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것 같으세요? 황교안 참 정치력 없다고 황교안 찌질이라는 이야기 할 수밖에 더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이 외후 내환을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우리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그 지점을 공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 불쌍해지네. 거기다가 지금 종로구도 지금 거의 막 20%포인트 격차로 지금 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은 민주당이 비례정당 참여함으로써 끝났어. 지금 우리가 지역구 선거에 올인해가지고 각계격파로 다 끝내버릴 때라고. 계속해서 지금 비례정당 논란만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역구로 가자고. 뭐 그게 동작이든 광진이든 어디든 가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뛸 수 있게 도와주자고. 그러면 우리 이겨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좀 각 후보자들이 내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비례당에 지금 다 함몰돼 가지고 각 지역구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있고 그 지역구 후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 동네 사는 지인들한테 내가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자들도 답답할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죠. 지역구 후보자들. 아니 근데 요즘 분위기는 지역구 나간 의원이 비례정당 내용 잘 모르면 욕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 뭐 누가 잘했네 못났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목표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고 정권 연장하자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에는 미래통합당보다 나은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미워도 가급적 말 삼가하고 딱 4주 남았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총선이 있어요. 지역구는 엉망 개판 오분전이야 지금. 한번 보세요. 이 미래통합당 이게 지금 어저께
그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야 앞순번 맞잖아요. 예. 지금 현재 5명이잖아. 미래한국당에 2명을 더 보내려고 했어. 제명해가지고 딱 저러고 되니까 스톱. 제명 안 할 거야. 유치한 새끼들이지. 보낼 건 보내야지. 그러니까 딴 주머니 차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제명을 보류해요. 문진국이라고 이 사람 제명을 보류해. 더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체가 코미디 아니야. 그렇죠. 정치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까지 일단 봉착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잖아 사실은. 애초에 시작은 그렇죠. 니들은 가서 그냥 꼭두가시 노릇만 하면 된대. 그쪽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 사람이거든 해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 근데 얘들 앞서면 받게 하려고 왜냐면 민주당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민주당 쪽에서는 한 10명 정도 보낸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문진국이나 뭐 김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안 보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코미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중단시킨 것 자체가 좀 유치해 보이는 거죠. 그 2명 때문에 뭐 그 승패가 갈라지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미래한국당에서 내린 결정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중단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크게 본다면 계속 파견 보낼 사람 파견 보내면서 이게 밑으로 물밑 협상을 통해서 계속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미래한국당에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올스톱하는 건 너무 유치한 거죠. 그 이제 선거 전략이 부지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황교안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총선에 이렇게 돌입하는 과정들이 있잖아. 6개월 전부터 쭉 보면 종로에 나갈지 말지를 결정 못 해가지고 찌질하던 소리 엄청 들었죠. 예. 그러니까 미래 이 통합당 쪽의 논란들이라고 하는 게 되게 긍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잘 생각해봐. 보수 통합한다 하시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새로운 보수단을 몇 명 들였지만 컨벤션 효과 전혀 없지. 지금 지지율 나오면 그 사람들 끌어들였으면 보수가 통합돼가지고 최소한 민주당이 육박해야 되잖아요. 이슈 자체 내가 예상한 대로 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얘네들 총선 때 지지율 끌어다 썼어.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안 올라.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논란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막 흠집내기는 해. 뭐 코로나 국면에서도 막 중국을 문을 닫네만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은 어떤 흐름이에요. 미래통합당 한 말 다 거짓말이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슈 선점을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이 이슈를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면 선거 이기는 게임 끝나는 걸 수도 있어.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려우니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라는 아젠다를 먼저 걸면 있잖아. 이 이슈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그냥 있다니까요. 뒤집는 거죠, 그거는. 이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걸 못합니까? 아니 안 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 정권 잡아도 복지 좋아지겠네 하는 뭐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슈를 하나도 주도하지 못한 상태. 내가 주구장창 해왔던 얘기가 뭡니까? 민주당이 싫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민주당 대신에 미래통합당 찍기는 더 거시기 한 이 애매한 상태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30%가 좀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좋겠네요. 1년 전, 보름 전부터 아니 6개월 전부터 해왔던 그 내용들이 다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4주 남았는데 지지율 전혀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 결론은 투표율 썸밖에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황교안 자체가 사라져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뭐지 사전 투표. 사전 투표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사전 투표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사전 투표율이 예. 한 50% 나와버려야 돼. 예. 그래서 총 투표율이 한 65% 정도만 나오면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총선은 그래. 예. 총선은 보면 50%대요. 심한 경우는 40%대. 60%만 돼도 대박이죠. 어마어마. 예. 그러니까 지금 60% 사실 약간 위기의식을 심어드리자면 여론조사가 평균적으로 이 미래통합당이 한 30% 정도 나온다고 치면 그 숫자가 완전히 결집해가지고요. 고정 변수로 딱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60%도 위험해요. 그렇잖아. 그 전체 여론조사에 나오는 전체 인구가 그 지지하는 게 30%인데 이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대거 쏟아져 나오면 절반이 절반이 돼버리는 상태 예. 60%라고 생각하면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일단 리더의 그 뭐랄까 센스도 없고 개념도 없고 이런 상태이라 아마 그나마 다행인 거죠. 만약에
뭔가 좀 전향적으로 선거 전략이나 머리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해왔다면요. 상당히 위험할 뻔했어요. 그리고 사전 투표가 꼭 필요하고 더 편리한 것도 이유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투표 4월 15일 본투표에서는 내가 등록이 돼 있는 그 동네에서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전 투표는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아무데나 눈에 보이는 투표소, 내 가까운 아무데나 투표소에 가서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하는 걸 이번에는 진짜 적극 권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의 샤이가 있는 거고요. 샤이가 최대한 나오는 게 전 리얼미터 조사라고 보고 갤럽 여론조사에는 분명히 샤이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20% 정도의 숫자가 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어쨌건 간에 지금 미래통합당 쪽은 민주당을 한 번도 못 이긴 상태로 지금 몇 년 와버렸거든요. 고정돼 있다는 거죠.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요것들이 이쪽이 조금만 더 아까 우려했던 그 비례정당 논란이 해소된 상태잖아요. 이미 어쨌건 간에. 그러면 이번 선거는 그 기세라는 게 또 있거든요. 저쪽은 좀 지지고 볶는 상태잖아요. 이 미래한국당, 미한당 때문에 또 지역구 공천도 해가지고 다 탈당하는 상태잖아요. 유명한 국회의원들이. 이 상태라고 하면 선거의 승기는 완전히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